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형 공략 투자연구소의 도정욱 대표입니다. 네, 노동훈TV의 노동훈입니다. 예, 오늘 노동훈TV와 아트위원의 TV가 지금 결합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승전 부동산의 기승전 지식산업센터고, 예, 지금 이제 돈이 일하게 하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일하게 하는 부분에서 네. 지금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우리 노 원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2부에 대해서는 이제 돈의 속성에 대한 책을 읽고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고 이제 뭐 깨닫고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거를 이제 한번 우리 노 원장님께서 잘 풀어주시니까 한번 이제 푸신 것들을 우리 아트 회원분들한테, 아트 회원분들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돈이 일하게 하는 분들에게 많이 적용되신 분이니까 우리 노 원장님의 또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하셨던 사자 아니십니까? 예. 네, 사자입니다. 네. 예. 사자입니다. 예, 사자니까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또 네. 환자들도 많이 보시고, 네, 예. 네, 네. 한번 적용 한번 시켜주십시오. 네, 좀 이렇게 바로 훅 들어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도 대표님을 보고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그 도전 정신. 그래서 제가 도 대표님한테 삼행시를 제가 지어드린 적이 있어요. 재미로 네. 도 운을 띄워 주십시오. 네. 도 도전하는 정상의 네. 국가대표 도전국.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도전하는 네. 모습을 제가 보고 많이 네. 배웠거든요. 네.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책도 2권 쓰셨고, 또 이런 네 권입니다. 네 권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제가 배우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방송을 오게 되었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도 일을 하지만 네. 또 이제 다른 그런 그 뭐 부동산이나 다른 네. 그런 것들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김성 회장님도 여러 가지 책을 쓰셨거든요. 네. 뭐 김밥 CEO도 쓰시고 요즘에 뭐 요즘 히트하고 있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럼 제 뒤쪽에 있는 게 뭐 돈이 일하게 하라, 게으르지만 돈으로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이런 네. 책들이 있어요. 네. 이런 책들이 결국은 돈 다 지금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의사 면허를 왜 따셨어요? 네, 저도 뭐 이제 첫 번째는 뭐 네.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지만 네. 또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은 원장님이 지금 병원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예. 아트위원회 2년이 있기 때문에 나왔고 네. 병원은 다른 의사에게 잠깐 맡겨놓고 나온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본이 일을 맞습니다.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네. 주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부동산도 이제 뭐 지산도 하나 투자를 하셨고요. 네. 하신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 정부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시중에 그 상당히 많은 노동 자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이 어딘가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저는 저기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에 온 지가 지금 한 15년가량 되었었는데 처음에 이제 휴넷이라는 곳에서 제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계기로 도 대표님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 구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기억에는 구로공단, 뭐 유공들이 밤새 일하는 곳, 뭐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막상 와서 구로공단을 보니까 이렇게 마천루의 높은 건물에서 그렇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이지렌탈이라는 회사를 가서 대표님을 만나고 밥을 먹고 왔는데 1층에 사람이 와글와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해서 그런 돈을 벌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지식산업센터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지렌탈인데도 지산이죠. 그렇죠. 휴넷도 지산이고요. 그렇죠. 결국은 돈은 어딘가 흐르게 마련인데 그 돈의 흐름을 지금 이제 아파트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흘러 넘칠 것이고, 풍선 특히 효과로.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는 사람이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수원 영통에도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결국은 기승전 돈이고 여기도 지금 돈이에요. 저도 이제 뭐 사실은 100억이라는 이게 돈인데 결국은 이게 돈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는 게 돈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 계신 요약을 조금 이제는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책은 이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글 2개를 썼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김승모 대표님은 돈에 대해서 직접 쓰신 게 아니고 한번 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점검해보라.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없이 사업을 하고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사고로 이어진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기 때문에 불운이 이어진다. 만약 자신이 그렇다면 인생의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삶을 점검해보라. 돈을 함부로 대하거나 쓸데없는 인연이 많은지, 음식을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들고 남이 일정한지, 자기 반성부터 해보라.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운이 좋은 사람도 있다. 네.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 예리하고 똑똑한 경우다. 경품 용지를 접으면 손에 잘 걸리고 남자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 바위를 잘 내고 여자는 가위를 잘 낸다. 이런 몇 가지 요령을 배우는 사람인지 모른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들은 시대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찾고 또 잘 빠져나온다. 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 같지만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이다. 이들은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란 착각에 빠져서 빠지면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운만 믿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상성을 보여서 무모한 투자를 하면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투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투현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 아투현에 오셔가지고 우리 도 대표님이랑 우리 회계사님 만나신 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지식산업센터가 좋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행동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또 지식산업센터의 선두주자, 도전하는 정상의 국가대표, 도전국에 있는 아투현에 오신 거는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운 좋은 분이 지금 되신 거예요. 이미 되신 거예요. 운칠기삼. 운칠기삼 맞습니다. 운칠기삼입니다. 운구이삼이라고. 운구일삼이라고. 정말 운이 9. 어떤 분들 저희 같이 이제 뭐 저기 우리 터프가이님은 운이 99.9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운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 뭐 운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좋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대를 갔으며 또 어떻게 또 요양병원을 할 것이며 또 그다음에 도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또 인생을 또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사실 다 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노후는요 카네이션 요양병원입니다. 좋은 병원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기승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그 예리하고 똑똑한 경우다라고 했었고 그 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운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삶을 점검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제가 전공의 때 같이 일했던 간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남자 간호사인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차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는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자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어떤 차가 끼어들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면 저라면은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반대쪽에 빈 차선이 있으니까 이제 사이드 미러로 뒷차를 확인하고 천천히 갔을 것 같은데 그 친구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고 날 것 같은데 하다가 쿵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운전할 때 부주의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또는 사물을 대하는 것, 특히 지금 돈도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도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김승호 대표님이. 그럼 돈이 살아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승호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런 큰 돈은 이 주인이 내가 여기에 머물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별한다. 그래서 머물 만한 곳이면은 계속 머물러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끼를 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투자를 통해서 뭐 이익을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월세를 받는 그런 것이고 이 사람에게 잠깐 왔지만 이 사람이 그 돈을 품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수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수각이 있어야 된다. 이제 수각이라 해서 절에 가면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물을 받아 놓잖아요. 이제 그 깊이가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더라도 그 물이 이제 받아둔 웅덩이만큼 이제 물이 흐른다. 근데 이제 물이 그냥 바로 흘러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물이 안 흐르면 망하는 건데 수각이 있으면 그냥 계속 흐른다. 그 수각이 바로 월세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승호 대표님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 돈은 힘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성수기의 여름철에 몇 천만을 번다. 그 돈은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금액은 설령 좀 적을지라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내가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의 힘이 더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자 우리 회계사님도 이제 투자를 하시고
투자하신 거지. 근데 왜 이 월급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왜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사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사자는 일정하잖아요. 예. 그리고 네. 해 기사님 아, 잠깐 방송에. 전문직의 가장 좀 네. 아쉬운 점은 네.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 전문직을 배치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되거나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자본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네. 좀 그런 부분을 패시브 인컴을 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연봉 1억의 회계사님 그리고 이제 자 연봉 1억이 넘는 저 우리 의사 원장님 병원 똑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병원을 하고 있는데 네.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네. 제 자녀에게 병원을 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자녀가 뭐 의사나 한의사가 되면은 음. 병을 넘길 수 있겠죠. 네.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법인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쳐버리면 네. 또 저도 이제 더 이상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전문직들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전문직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아. 자산을 가져서 그 자본이 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근데 누군가가 혹은 어떤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네. 나 대신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게 네. 사실 쉽진 않아요. 아. 근데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조금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걸 못 사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부동산을 하게 되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더 살려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부동산 사는 겁니까, 사람들이? 글쎄요, 뭐 저는 또 투자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부동산은 뭐 땅이라도 남아있다라는 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잠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주식에 굉장히 많은 지금 그 빌려주는 거라 그럽니까?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이제 빌려주는 일수나 신용. 예, 신용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엄청나대요. 이게 몇 음. 조씩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아 이번에 뭐 동학개비 하면서 네. 사람들이 주식에 많이 몰렸기 네,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주식이 내려갈 경우는 그 휴지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사회적으로 참 큰일이 생기죠. 그런데 예. 부동산은요, 그래서 네.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네. 정 안 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신문으로 또 본께적하지 않습니까? 아, 네. 도들미께 배운 거죠. 제가 네. 본께적 배웠죠. 그래서 우리 또 신문을 보면서 우리 네. 노 원장님의 또 예리한 또 적용과 깨닫는 거를 저와 같이 좀 나눠보도록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